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촬영일 기준 오늘 오전에 발표했죠.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이제 갭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인 사람의 물건도 갭 투자로 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적었지만 이제 집을 좀 더 팔아달라. 라는 정부의 좀 요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나왔습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를 유예시켜주는 거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규제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투기 과열이 막 될 것 같으니까 토지거래, 땅 거래를 허가받고 거래해라. 라는 건데 그 토지 거래 땅 거래를 막기 위해서 실거주 의무가 붙는 거고 이 실거주 의무를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밀어줬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밀어주는 거냐? 세입자가 있으면 다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다 확대해주겠다. 복잡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무주택자라면은 일시적 갭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9일까지 매물이 막 늘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팔면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무주택자에게 매물을 팔면은 그 사람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5월 10일부터 다시 이제 그 복귀가 된 거니까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은 양도세 82.5%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물건들은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파냐? 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고민을 했겠죠. 이제 매물을 낼 사람이 없으니 비거주 1주택자들 매물을 내놓게 해야 되겠다. 자, 그랬더니 이제 시장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럼 다주택자들 물건을 팔게 하는 거는 뭐, 양도세 중과니까 뭐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들은 그거 왜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토허제를 왜 건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토허제가 갭 투자하지 말라고 토허제를 걸었는데, 지금 갭 투자를 해도 된다. 일시적으로 갭 투자를 해주라고 풀어주는 걸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매물 팔 때도 갭 투자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준 건데, 이제는 1주택자도 풀어주면은 그냥 토호제를 하지 말죠. 약간 이런 느낌까지 간 거지. 그랬더니 이제 정부도 이거를 좀 반박을 한 거죠. 뭐냐? 이거는 갭 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거는 계속 전세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갭 투자가 아니라 남은 기간까지만 전세입자가 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실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 유예인 거지 갭 투자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애매한 게 이번 그 대책을 보면요. 최대 28년 5월 11일까지 그때까지 실거주를 유예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5월 10일 날 전세를 계약하신 어떤 비거주 1주택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전세입자를 새로 맞춘 거예요. 그럼 이분은 2년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2년 사는 동안 만약에 그 물건을 누가 산다면 이분은 갭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거는 갭 투자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2년 내에 실거주를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착한 유예, 착한 실거주 예정자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2년을 초과해가지고 전세를 뭐 2바퀴를 돌려? 그러면 넌 나쁜 갭 투자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2년이냐 아니냐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729일까지 그 전세를 사는 거는 괜찮은데 730일을 이제 초과해가지고 전세를 주는 거는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엄청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 갈아타기는 막았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거는 이제 권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 물건을 무주택자가 사주면 다 1주택자가 되니까 이거는 뭐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1주택자가 갈아타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주택자인데 나도 B라는 집으로 가요. 그러면서 내 집 A를 무주택자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가서 또 무주택자인 상태로 다른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2개 산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인 걸 갈아타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그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아타기를 막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막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정책이 기존의 다주택 대책에서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좀 유예해 주겠다는 거, 그거를 그냥 좀 편의상 1주택으로 확대하자. 그냥 기준 똑같이 갑시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1주택자가 발표 이후에 허가 신청 전까지 주택을 팔아. 그러니까 먼저 집을 팔고 무주택 상태인 반무주택자 상태에서 집을 사는 건 안 되나요? 했더니 이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주택자인 사람, 그러니까 5월 12일 기준 현재 소유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 대책에 해당이 되고 너가 이미 1주택자였는데 팔기로 했어? 그건 안 돼. 저 이미 계약서 썼는데요. 5월 10일 날 계약서 써가지고 저 지금 그 중도금이랑 잔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 안 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 기준 등기에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등기소의 소유권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퓨어한 순수한 무주택자만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유주택자인데 갈아타기는 이제 또 나쁜 갭 투자로 본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무주택자인데 매수는 이 사람은 착한 실거주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729일까지는 봐주는 겁니다. 유주택자가 저도 조금 하면 넌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의 의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들 가만히 있어라. 비거주 1주택자들 중에서 뭐 무주택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뭐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유주택을 하고 싶은 사람과 무주택을 하고 싶은 사람끼리만 교환을 하시고 너무 이렇게 광범위로 하지 마세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서 쓰고 잔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그러면 이번에 갈아타게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있죠? 안 됩니다. 5월 12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없어야 돼요. 이해는 잘 안 된다. 이것까지 풀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비거주 1주택자인데 매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팔았어. 근데 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갭 투자는 아니지만 뭐 착한 실거주 유예를 하려고 나도 간단 말이에요. 가면 나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왜 팔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비거주 1주택자인데 집을 팔면 나도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집을 살 때는 나는 나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팔 때는 착한 매도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도 착한 매수인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팔기만 하라는 겁니다. 사진 말고. 아니,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갭 투자를 원하는 사람한테 팔 수는 있고요. 무주택인 사람에게. 내가 살 때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지 않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는 좀 무주택을 해야 되겠다. 나 이번에 좀 집값이 너무 고점인 것 같으니까 팔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팔고 마침 누군가가 매물을 내놓을 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정책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들 매물이 나와야지 나도 글로 좀 이동을 할 텐데 나는 또 순수 실거주자 물건만 또 사러 가야 되니 그러면은 나는 불리하고 파는 거는 유리해지는 그럼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다주택자면은 뭐 매물도 내놓고 하는데 나도 어차피 한 개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한 개밖에 없는데 나도 쉽게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이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그 보도자료에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적어 주셨는데 그러면 1주택 갈아타기는 투기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기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모르겠네. 1주택자 갈아타기는 투기인가요 이게? 그냥 나도 이번 기회에 그냥 갈아타고 거기 전세 있으면 뭐 그거 빼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차피 다들 1주택자가 되는 건데 왜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는 건 좋고 1주택이 또 1주택이 되는 거는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다. 왜냐면은 이 1주택 갈아타기도 열어줘야지만 사실 매물이 막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1주택자끼리들도 막 이동을 해야 무주택자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정책의 효과가 좀 더 강했을 텐데 요게 없으니까 뭔가 하기는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 대비 효과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많은데 그 대상자들이 선뜻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건 시간 지나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부가 이번 정책을 한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의 빌드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7월 20일쯤 해가지고 세제 개편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세금 체계가 어떻게 바뀝니다라는 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매년 7월 말쯤 내놓거든요. 지금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들 보유세를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비거주 1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아라. 그리고 팔아라. 라는 의도.
거기에다가 갈아타기는 하지 마라 라는 의도를 섞으면은 너 괜히 무리하게 집 사고 있었던 거 있었지? 그거 팔아. 너 내가 분명히 팔라고 했어. 안 팔면은 내가 보유세 인상한다. 자, 그러면 이제 너도 할 말 없지? 라는 명분 쌓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정부 정책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팔 기회를 드렸는데 안 파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좀 부과합니다. 라고 할 명분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요,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다? 지금 토허제가 아닌 지역들은 그냥 원래대로 사고 팔고 하시면 돼요. 전세 끼고 갭 투자 다 됩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허제로 묶여 있고 이 안에서 일시적으로 유예를 시켜주는 거니까 사실상 토허제를 약간 일시적 무력화를 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토허제 지역만 해당됩니다. 자, 그 안에 있는 곳들은 대부분 비싼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잘 정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무언가가 바뀌지 않을까? 내년부터 뭔가 바뀌니까 12월 31일까지 정리해라 라고 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허가받은 이후에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잔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나머지 그 갭 차이의 금액만 있으면 우선 등기는 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제가 팔라고 했었죠 라고 나중에 말하면은 이제 할 말이 좀 없습니다. 어쨌든 팔라고는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더 클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한 2, 3년간 하나도 안 오른 물건들. 그리고 뭐 전고점 대비 오히려 막 빠져가지고 소위 그 물려있는 물건들 있죠. 뭐 비아파트, 빌라나 뭐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은 뭐 경기도 외곽이나 뭐 지방 물건들 중에는 뭐 전혀 양도세가 붙는 게 없어요.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세도 없죠. 뭐 그런 것들은 나옵니다. 어차피 양도세가 없으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좀 시세 차익이 좀 있다 하는 것들은 지금 아무리 못해도 세금이 한 20, 30%가 붙는 거라서 양도세가 뭐 적게 나와도 한 40%, 많이 나오면 한 7, 8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고 거의 뭐 원금 찾아가는 수준이라면 그동안 보유세 낸 거에 취득세까지 다 고려하면 원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잠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매물 잠김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 더 팔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정책 있죠? 이번 정책이 다주택자들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5월 9일 전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도 배제해 준 거였는데 그럼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은 못 팝니까? 아닙니다. 팔 수 있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은 돼요. 이번 조치 포함된다는 건 뭡니까? 여전히 내가 세입자가 있어도 다주택자도 집을 팔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주택자에게 팔 수 있어요. 다만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는 중과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세 끼고 팔 수는 있어. 대신에 양도세는 내라. 그 말은 뭐 사실상 못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서 양도 차익이 있는 사람들은 팔 수는 있되 세금 때문에 못 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은 없는 거예요. 없다면 이제 1주택자밖에 없는 거죠. 자, 매물 잠김이 벌써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2주차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2월 말부터 3월 한 중하순까지 가격이 막 조정이 됐다가 4월 초에 거래량이 막 늘면서 4월 중순에 거의 거래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5월 9일까지 받으면 봐줄게 라고 또 열어줘서 막판에 조금 더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거래는 4월 중순에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매물 잠김 효과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주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렇게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 통계를 우려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매물이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얼마가 줄었냐? 원래 이제 한 5만 8천, 6만 개 정도에서 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한다. 이제 팔아라. 라고 해서 매물이 쭉 늘었죠. 그렇게 해서 늘었던 게 약 8만입니다. 8만까지 쭉 늘었는데 6만에서 8만 늘고 다시 40일 동안 쭉 줄었어요. 당연히 거래도 됐고 뭐 이제는 못 팔겠다라고 해서 이 막판까지 몰린 분들은 그냥 매물 걷자.
라고 하면서 지금 줄어들어서 이 정도인데 여기서 아마 더 줄겠죠. 허수의 물건들도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정책이 끝나가자 매물이 급감하고 이제 5월 10일 되면서 또 막 한 2,000개 줄어버리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올 때는 1주택자밖에 없는 거죠. 1주택자가 유주택자 중에 8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요, 대다수는 다 유주택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주택자들의 물건 중에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자가 점유율이 4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한 반 정도는 또 이제 전세 주고 뭐 이러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노다지죠. 물량은 대부분 여기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매물 잠김이 심화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이게 핵심일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나만의 똘똘한 한 채는 있고 좀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 빨리 정리하고 싶은 것들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되겠다. 아니면 아들, 딸 징여주지 뭐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죠. 이번 대책은요, 한 개밖에 없는 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도 팔고 다시 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팔아라. 팔고 무주택이 되라. 아니면은 너 이번에 팔고 확실히 실거주로 들어가.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 거죠. 이거 팔고 나면 이제 1에서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 1이 되는 거랑 1에서 0이 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요. 전세를 끼고 후순위 대출까지 끼고 막 한 20억대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쭉 올라가지고 30억 넘어간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없지 않아요. 3년 뭐 24년 이럴 때 대출 규제가 그때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전세에다가 뭐 생애 최초 해가지고 후순위 끼고 해서 막 최대로 어떻게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게 내가 전세를 빼주고 실거주를 할 만한 대출이 안 나오죠. 거기다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려니까 이제 막 보유세도 걱정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나중에 이제 이 실거주자가 아니면은 보유세를 막 올릴 것 같은데 우리는 금액대도 높아가지고 보유세 막 진짜 막 몇 천만 원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약간 흔들려가지고 매물을 내놓을 좀 확률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케이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비규제 지역일 때 사가지고 그냥 2년 보유하고 또 팔면 가능해. 그러니까 양도세 그냥 일반과세 내고 팔면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비거주 1주택 보유세 인상이 지금 된다면 당연히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고가 아파트부터 하겠죠. 고가부터 하다가 분위기 봐서 뭐 점점점 이렇게 낮추는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걱정들은 될 텐데 여러분들 과연 팔까요? 이건 또 별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나 이거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팔면 이제 무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주택이 된 상태에서 나도 사러 가야 돼. 근데 나도 사러 가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걸 하나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뭐 상대적으로 나쁜 거 하나 사러 간다는 게 이게 심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왜냐면 지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년 전에는 샀겠죠. 뭐 그 전에 샀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전에 샀으면요, 웬만한 동네들이 다 20%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평균 20% 올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조금 괜찮은 대단지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그래도 대장급 아파트를 샀으면은 한 30%에서 40%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1년에서 한 2년 사이에 거의 1.5배에서 많이 오르면 2배도 올랐던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8억에 샀는데 지금 벌써 한 28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가가 돼가지고 보유세가 부담스럽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도세가 안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양도세율이 지금 안 바뀌고 10수년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여도 어쨌든 양도세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 뭐 억 단위가 나오거든요. 야, 그럼 이거를 내고 지금 팔아가지고 옮기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보유세를 한번 맞아봐야 되는 건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할 겁니다. 2-3개 있으면 하나 파는데 한 개밖에 없으면요, 지키려고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1주택자가 집을 파는 기준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왜냐면 한번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다시 무주택으로 잘 안 가십니다. 왜냐면은 이제 집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대출 갚고 하는 게 힘들긴 해도 그래도 좀 보유했더니 집값도 오르고 뭐 거기다 레버리지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큰 돈 번다, 연봉에 막 몇 배를 버네 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면요, 다시 팔고 뭐 금융자산으로 간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파는 기준은 갈아타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사든지 아니면은 뭐 팔고 다른 걸로 옮겨가는 게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지금 팔고 뭐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사가지고 과거보다 너무 안 좋은 걸 사야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야, 이제 앞으로 집값이 너무 고점이라서 확 떨어질 것 같아. 급락할 것 같으니까 지금 팔고 일종의 이제 인버스를 타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말고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게 너무 잘 올라가니까 이번 기회에 팔고 그냥 올인합시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많을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나중에 이 정도 급을 못 산다는 생각이 들면요. 버티려고 할 확률이 높겠죠. 어찌됐든 이번 정책을 통해서 이제 무주택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집을 뭐 사긴 살 겁니다. 뭐 많진 않더라도 어쨌든 막 사긴 사겠죠. 워낙 이분들이 대규모 인원이고 물량도 많으니까 거래가 좀 될 거예요. 되면은 그분들도 어차피 이제 토어제니까 뭐 전세 입자 나가는 족족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시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살던 분 입장에서는 아, 우리 집 주인은 이제 1주택자니까 나는 어차피 상관없이 갱신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와중에 갑자기 이제 또 이제 불똥이 튀는 거죠. 이번에 팔게 됐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그 소유자가 뭐 6개월 뒤에 나가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갱신권이 사용 불가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그 다툼의 여지도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100% 패소가 될 거예요. 그 살기 좋은 동네에 전세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매수를 누군가 하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영역이라고 보면은 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더 수치가 안 좋은 거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전 월세 물량을 보면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물이 늘어난 만큼 전월세가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 지났으니까 매물이 확 줄어들면 반대로 그 물건들이 다 전세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토어제도 있고 대출 받으면 실거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늘어나는 물건들이 100% 전월세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실거주하러 막 들어오니까 한 반의 반 정도밖에 전월세로 안 반영이 되죠. 그러면 전월세 매물이 많이 늘지 않는 이 와중에 그리고 대단지들은 막 전세 0, 월세 0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월세 대란인데 여기서 내가 집을 팔면 어쨌든 나도 무주택이 되는 건데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큰 돈 못 벌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팔더라도 결국에는 또 실거주할 집을 사실 것 같아요. 뭐 이래나 저래나 살 겁니다. 아니면 비규제 지역에 가서 산다든지 뭐 하실 것 같아요. 이게 큰 의미가 있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매물 감소가 좀 걱정되니까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간과하고 그냥 대충 거래했다가 큰일 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 있죠. 사면 대출이 나오니까 주담대를 받아가지고 뭐 나중에 뭐 6억이나 4억 받아서 전세금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번에 다주택자랑 똑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의 물건을 무주택자가 사시면요. 잔금 치르고 3개월 안에는 주담대가 나옵니다. 근데 4개월 이상.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이제 갭 투자로 사시는 거니까 전세가 뭐 4개월, 6개월, 뭐 1년 뭐 이렇게 남았겠죠. 그런 물건 사시면요.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 1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전액 다 현금으로 돌려줄 각오를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과거랑 다른 거예요. 차라리 그냥 실거주를 한 번에 해버리면 그러면 주담대가 나오는데 괜히 전세 끼고 집을 샀더니 대출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실거주는 의무인데 대출이 안 나와. 근데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형사처벌 받아야 되나? 라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 돈 계산해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사시면 큰일 난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집을 매수하세요라고는 했죠. 그러니까 무주택자 보고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사라. 그 사람들 집을 사라고는 했는데 대출은 안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풀어주면은 이해가 되죠. 왜냐면은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는 뭐 LTV 40%, 70% 풀어줄 테니까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할 때 살 사람들은 사라 라고 하면은 오히려 정책이 잘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은 사세요. 근데 대출은 안 해줍니다입니다. 내가 소득이 높아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차피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은 딱 요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돈이 많아. 난 어차피 20억, 25억 다 그냥 현금 박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반도체가 막 뜨겁잖아요. 지금 뭐 미장도 막 불타오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지금 바로 여기다가 막 20억, 30억 갖다 넣으면은 이 주식에서 좋은 장을 다 놓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했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뭐 20억, 25억 나 있는데 한 10억 정도 전세금이 1년 정도 묶여 있는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한 2배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약간 모르겠어요. 야수의 심장인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매력적인 판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전세 한 6개월 남은 물건 사가지고 그 사이에 좀 주식으로 한번 더 불려볼까? 라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데 그게 아니고선 어차피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물건들도 한계가 있고 또 이걸 파는 분들도 집이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팔고 그럼 무주택자가 되라고? 그건 좀 무서운데? 라고 하면서 약간 과거랑은 좀 매물 늘어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번 조치에 따라서 언제부터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정책 발표했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사러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매매를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아직 안 바뀌었고요. 발표만 했고 곧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5월 말이니까 늦어지면 6월부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월 12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한 2, 3주 정도 안에 시행령 개정을 하려고는 할 건데 뭐 늦어질 수도 있고 말 수 없으니까 이르면 5월 말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바뀌는 거 확실하게 보시고 진짜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때 허가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지금 먼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급 적용 안 된다는 거 꼭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현금 부자한테는 매수 기회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 아마 대부분 샀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그러면 한 번 더 시장이 열리니까 내가 마침 돈도 많은데 이게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이거 지금 빼기는 아까웠다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전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매물이 더 줄어드는구나. 내가 이제 이번에 갱신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내 집이 팔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곳 전월세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실거주를 강화하는 정책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군가는 되게 좋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잘하는 정책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 감소는 필연적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전월세 대란이고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역대급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도 이제 집을 팔게 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 부자밖에 없고 그럼 현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월세 난이 더 가중되는 효과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좀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양철 회장이 나중에 약간 치매 같은 게 와가지고 막 내 무섭다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하반기 전월세 대책이 뭐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수하게 진짜 궁금해요. 야, 이대로 가면은 진짜 하반기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도 이 정도인데 여기서 더 쥐어짜면은 이제는 갱신권 못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거나 만기돼 가지고 나오는 분들은 정말 무서운 상황에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길래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내가 무주택자인데 나름 살기 좋은 동네에 대단지에 거주하고 있다면은 이빨 꽉 깨물고 좀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